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산소 기체라는 게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있다는 누군가가 이걸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구 대기의 20% 정도는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태양계에서 산소가 이렇게 지구만큼 많은 행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요거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일단 그 말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통상 공기 중에 산소가 20%다라고 할 때는 산소 원자가 2개씩 짝지어 다니면서 O2라고 하죠. 네. 네. 2개씩 짝지어져 다니면서 산소끼리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이제 산소라고 통상 부르죠. 네네. 그런 산소끼리 모여 있는 상태 말고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산소들.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물. H2O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가 물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은 산소 원자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수소 원자하고 개수 대비 2대1 비율로. 있죠. 무게 대비로 하면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의 16배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 대비로 하면은 물 속에 산소 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네요. 근데 누가 야 여기 공기가 텁텁해. 산소 좀 가져와봐라고 했는데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왔다라고 하면 절교죠. 이게 H2O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화학을 이상하게 배웠네. 그렇죠. 그러면서 좀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에서 산소를 따지는 거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 산소다라고 말할 때 그 산소 기체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구는 뭐 둘 다 많아요. 그 물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흙바닥, 모래, 돌 성분이 보통 이제 이산화규소, 산화규소 계통의 성분이거든요. 거기도 있구나. 규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형태로 네. 우리 흙바닥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땅에도 산소가 많고 네. 공기 중에도 산소 기체가 풍부하고 네. 그래서 지구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다 풍부한 곳이고요. 행성들을 가만 보다 보면 특히 해성 같은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산소 기체, 산소끼리만 모여서 붙어 있는 상태는 별로 없지만 산소가 다른 거하고 붙어서 뭐 돌로 되어 있다든가 물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얼음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라고 돼 있는 형태는 그렇게 많아요? 드물지는 않습니다.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화성에만 해도 뭐 얼음이 뭐 어디 많이 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달 같은 경우에도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뭐 공기 중에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달에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달의 이 모래 성분, 돌 성분에는 산소 원자가 뭐 규소라든가 다른 물질하고 결합해서 박혀 있는 상태로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그렇게까지 드물지는 않지만 산소끼리 모여서 돌아다니는 그 대기 공기의 O2의 형태로. 속에 있는 O2 산소끼리만 모여 있는 걸로 돌아다니는 그 상태는 굉장히 드문데 지구에는 지구에는 유독 많다. 공기 중에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왜 지구에만 그렇게 엄청나게 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들으시면 너무 감동해서 울지도 몰라요. 너무 놀라서 손수건 준비하세요. 손수건. 예. 너무 놀라서 오늘 예. 밤잠을 못 이루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문제입니다. 들어보죠. 예. 자, 일단 한 가지. 산소 기체 상태. 네. 산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이 상태는 산소 원자일 때도 화학 반응을 워낙 잘 일으키지만 네. 둘씩 붙어 있을 때도 못지않게 화학 반응을 꽤나 잘 일으켜요. 네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뭐 불 붙인다라고 하면 불에 뭔가를 태운다라는 게 그 연료가 되는 물질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막 열과 빛을 막 내뿜으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불이거든요. 네. 그 다 산소 기체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불이라는 그런 뜨거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꼭 불타는 정도까지 아니라도 공기 중에 뭐 쇳덩어리를 놔둔다라고 하면 가만 놔둬도 뭐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다 녹슬어가지고 녹슬죠, 바스러지지 녹슬죠. 않습니까? 네. 녹슨다는 현상이 공기 중에 있는 역시 산소 기체하고 아하. 수분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순수한 철의 성분이 산화철 성분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 기체는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뭘 하네. 점점 뭔가 반응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딴 뭔가로 변화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성 같은 경우에 예. 한때는 산소 기체가 막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지 못하고 수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로 변해버린 거지. 네네. 그래서 얼어붙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구의 산소 기체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뭐 녹슬고 뭐 불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진돼가지고 어디로 가서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 기체 상태를 잃어버리는 게 사실 가만 놔두면 정상이거든요. 화성처럼. 화성이 됐든 뭐 어느 다른 행성이 됐든 네. 산소 기체라는 게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있다는 건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죠? 누군가가 이걸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신인가?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아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 알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들이 산소 기체를 배출해 준다. 네. 계속 뿜어주기 때문에 음. 산소 기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지구상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식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절 먼 옛날에는 네. 도대체 그런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누구야? 삼신할매야 누구야? 삼신할매입니까? 세균들이 했다라는 거죠. 세균? 그것도 광합성을 잘 하는 식물처럼 이런 광합성 가능한 세균들. 아, 세균도 광합성을 남세균, 남조세균 이런 말 씁니다. 특히 이런 세균들은 무슨 색깔 띠고 있을까요? 녹색이죠. 녹색이겠죠. 녹조에 있잖아, 녹조. 우리 녹조 발생하면 네. 온 강물이 막 시퍼렇게 뒤덮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량 번식해가지고 끼어 있는 네. 그런 세균들은 아주 머나먼 옛날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걔네가 산소를 내뿜어요. 그 세균들이 산소를 내뿜어 줘가지고 지구에 산소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네. 지금부터 진짜 제일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예, 준비할게요.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초록별이 아니었어요. 아하. 지구가 처음 생겨 그때도 색깔은 좀 푸르둥했을 수는 있겠죠. 물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예. 근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공기가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산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 지구 공기의 주성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였어요. 네. 이런 거 좀 안정적인 성분이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잘 안 분해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그렇죠. 없애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것만 가득했어요. 네. 40억 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네. 그러면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닷속에서 어떻게 저떻게 살고 있던 이 세균들이 예.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 네.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세균들이 네. 온 바다에 다 퍼져가지고 네. 물이 있는 곳마다 다 퍼져서 네. 계속 광합성을 한 거예요. 계속 광합성을 말릴 어떤 사람 상대도 없잖아요. 그렇죠. 세균을 누가 그때 당시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세균이 계속 한 몇 억 년 동안 계속 광합성을 해가지고 네. 지구의 산소 기체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와, 산소 공장이네. 그래서 한 30억 년 전에서 20억 년 전 사이 네. 한 몇 억 년 정도 동안 네. 세균을 말릴 어떤 딴 생물 같은 게 없던 이런 시절에 네. 산소 기체를 엄청나게 많이 내뿜어 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산소 기체가 20%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넉넉하게 된다. 산소가 많은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고 네. 그렇게 된 후가 돼서야 네.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산소 기체가 있는 환경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다른 생물들은 그 후에 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세균 이 친구들 아주 그 친구들이 없으면 딴 아무 생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지독한 딴 생물도 좀 있을 테니까 웬만한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의 생물들이 우리 요즘에 근데 남세균 막 살 수가 탄압하고 없어요. 막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묘한 거죠. 이게 네. 뭐가 이 생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막 우리가 막 그런 어린이 시절에 막 만화로 홍보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무슨 충치균은 막 다 막 이상한 악마처럼 생겼고 세균은 없애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나쁜 걸로 나오고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자연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들여다볼수록 뭐는 무조건 나쁘고 뭐는 무조건 착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호빵맨, 식빵맨만 착한 게 아닙니다. 세균맨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아무렴.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네. 만약에 엄청난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소원을 빌어봐라.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사람한테?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요즘 지구가 너무 오염된 것 같습니다. 네. 지구를 본 모습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런 소원 잘못 빌면 큰일 납니다. 이 외계인들이 그러면 지구가 태어난 직후에 한 45억 년 전 상태로 돌려줄게. 그러면 지구에 숨 쉴 수 있는 산소 기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지구에 다른 생물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세균하고 외모상으로 거의 흡사하게 생긴 고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균류, 고균류 이런 것만 지구상에 꽉 퍼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꾸역꾸역 몇 억 년 동안 쉬지 않고 이거를 막 어떤 학자들은 이거 이름을 막 거창하게 막 붙이기도 해요. 그래요? 뭐 산소 혁명이다. 뭐 산소 대학살 이런 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기 이전에 있는 생물들은 산소 기체에 아무래도 적응이 되지 않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공기 중에 산소 기체를 막 20%씩 어마어마하게 뿜어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대량으로 멸종된 생물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하천에서 남세균 뭐 흔적 같은 거 발견하면 진짜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니 뭐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좀 고마워할 우리 왜 것 이렇게 같은데요. 오염됐지?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있다. 뭐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건 그래요? 되는데요. 그래도 예. 이제 수지로 오염 또 걱정해야죠. 그건 나름대로. 그렇습니까? 예. 예. 고마운 마음 그냥 한 켠에만 가지겠습니다. 한 켠에만 예, 조금 가지시면 알겠습니다.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오존층을 이루고 있는 오존도 산소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 오존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네. 오존이 화학 반응을 이렇게 잘 일으키다 보니까 네. 태양에서 강력한 자외선이 내려 쪼일 때 자기가 자외선을 막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변신하면서 자외선을 좀 막아주는 거예요. 방패처럼. 오존이 산소 기체가 되었다가 다시 오존으로 변했다가 요 일을 반복을 하면서 자외선을 소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높은 상공에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외선이 우리가 지구 전체에다가 선블락을 막 발라대지 않아도 오존층이 자연적으로 선블락 역할을 네. 굉장히 많이 해준다라는 거죠. 어. 만약에 이 오존층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자외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우리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심지어 식물들도 이 지상에서 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자외선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예.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네. 사람이 다들 under the sea 인어처럼 인어공주. 자외선을 피해서 물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어떻게 다 이렇게 생겼느냐. 네. 산소 기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존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이 오존층이라는 자외선 방어막을 쳐준 것도 네.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남세균. 세균. 그렇지.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의 그렇지. 힘이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 산소 혁명 시절 이 세균들이 산소 기체를 충분히 뿜어주기 이전 시절로 지구가 돌아가 버리면 네. 공기 중에 산소 기체만 없는 게 아니라 네. 오존층도 없어요. 자외선도 무시무시하게 센 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지구를 어떻게 바꿔줄까? 지구의 본 모습을 찾게 해주세요. 소원 빌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본 모습 심하게 찾으면 안 되고요. 그 소원 절대 빌지 마세요.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예. 예.